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운영궁의 봄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도 어떻다고 단언할 수는 없네. 그날 밤 조성아가 자기의 장인 이호준을 찾아서 거기서 또다시 장인에게 흥성군의 진정한 인격을 물을 때에 호준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어떻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은 말할 수가 있네. 즉, 자네도 아다시피 이전에 그분은 사복시 제조로 계시고 나는 그 아래 주부로 있을 적에 친히 뵙던 그분과 지금의 대감과는 판이하게 달러. 강직하시고 활발하시고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가난을 가난으로 아시지 않더니 이즈음 그날의 강직이 다 없어지시고 가난에 시달린 한 생원님 같이 되시지 않았는가? 사람의 천성이란 그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 이전에 그렇게 강직하시던 이가 갑자기 지금같이 변하신 것이 첫째로 머리를 끄덕이지 못할 일, 그 밖에 또 한 가지 자네는 대감댁에 출입하면서 보았겠지만 그 댁 둘째 도령이 가난에 젖었기 때문에 동리 허튼 애들과 돈치기나 하며 연이나 날리면서 놀지만 인사 범절이며 학문 지식이 금중에서 성장한 아가씨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이게 모두 흥성군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 세그려. 술이나 잡숫고 투전판이나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높은 대감이 어느 겨를에 무슨 필요로 그렇듯 후사 교육에 힘을 쓰시겠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대감의 그 소위 주착 없다는 일이 모두 지어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네. 네,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슨 학교라도 계시면 견마의 힘을 다 쓰려는데 대감께서는 저를 당초에 믿지 않으시고 여전히 제게 향해서도 세상을 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성아는 쓸쓸한 듯이 장인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그것은 자네게뿐 아니라 내게도 그러시네. 벌써 10년 지교가 있고 사돈의 의가 있는 내게도 그러시니까. 아직 젊은 자네에게 왜 마음을 보이시겠나. 자네도 그만큼 알고 모든 일을 나무럽게 알지 말고 꾸준히 그냥 모시게. 상린이 아닐세. 상린이 아니야. 언제까지든 목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구름만 얻으면 능히 하늘을 보실 뿐일세. 대비마마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머머께서도 제가 배울 때마다 흥성군의 안부를 물으시는 품이 나쁘게 보시지 않으신 모양입디다. 그것 보게 웬만한 지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대비마마께서 그렇게 보신다니. 이게 상린의 염이나 낼 노릇인가? 그리고 호주는 머리를 뒤로 높이 젖히면서 혼잣말같이 이렇게 말하였다. 종실의 가장과 종실의 용, 적지 않은 풍운이 일어날 것이로다. 어서 일과하죠. 성아는 축소하였다. 자기도 왕실의 척건의 한 사람이요. 더구나 현 종실의 어른되는 대항대비를 연분 삼은 척건이지만 김대비의 척건되는 김씨 일파에 너무도 푸르른 세력에 눌려서 손 하나 들썩할 여유도 없는 조성아는 그 김씨의 세력을 미워하는 심정에서도 하루바삐 종실의 가장과 종실의 용의 악수와 활동을 바랐다. 조성아가 장인 이호준의 댁을 하직하고 나선 것은 야반의 인경은 이미 울고 거리에는 드문드문 포교나 신라군의 무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밤도 깊은 뒤였다. 그날 밤 자리에 들어가서도 성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남대문에 높이 걸려서 그 활달한 필적을 4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자랑하는 숭례문의 석자가 불 끄고 누워있는 그의 눈앞에 연하여 어릿거렸다.
대감, 양년대군이 뎁소사. 결코 세상이 평하는 바와 같은 대감이 아니시기를 바라옵니다. 성화는 때때로 소리까지 내서 중얼거렸다. 석파가 옳터인데 글쎄 모르나? 석파의 코는 심리 밖에서도 술 냄새는 맡는데 모를 까닭이 있나? 하하. 피룬대의 답청. 훈련대장 영어 김병국을 비롯하여 서너 대관들의 탐춘 놀이였다. 서로 너나들이 하는 가까운 벗길이 이 봄의 하루를 즐기려고 피룬대에 모인 것이다. 놀이, 제사, 잔치를 물어나고 대간집 음식 차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찾아오는 흥선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히 석파, 흥선군에게 미친 것이었다. 피룬대의 명물인 만개된 살구꽃은 극히 그 빛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직 성안에는 봄 풍경이 그다지 명료히 오지 않았지만 피룬대며 그 근방에는 봄도 이미 무르익었다. 아리따운 기생 몇 명이 시중을 들었다. 좀 떨어진 공인들이 한상 받고 앉아서 서로 한담을 하고 있었다. 대감, 자네는 흥선군과 흠없이 지내는 처지이니 말이지. 한번 말 좀 톡톡히 하게. 우리 보기에도 창피스럽대. 그렇게 먹을 때 바치는 사람은 쉽지 않어. 숭정갑이 영어 김병국에게 권고 비슷이 이렇게 말하였다. 영어는 미소하였다. 그거야 자네는 지내보지 못해서 경험이 없기에 하는 말이지. 시세 배가 고픈데 염치를 어떻게 차리겠나? 염치를 안 차린데도 분수가 있지. 그런 변이 어디 있나?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려. 일전 그 갑이 어떤 집안 어른을 모시고 봄 구경을 흥인문 밖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마침 그 근처를 배회하던 흥선에게 들킨 바가 되었다. 흥선은 얼굴에 굶주린 미소를 띠고 입회에 섞여 들어왔다. 갑이 모시고 갔던 어른은 이것이 너무 역하여 그만 일어서서 저편으로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그럼에 흥선은 빈자리에 들어앉아서 마음대로 음식을 다 버르져 놓고 갔다는 것이다. 글쎄 그런 변이 어디 있겠나. 내가 망신을 했네 그려. 갑은 이렇게 수레하였다. 영어는 자기의 왼편 귀 아래 맺은 호박 가끈을 어루만지면서 그냥 미소할 따름이었다. 지금의 검문 전부가 흥선 따위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수모가 막심하였지만 영어는 흥선을 수모는 하면서도 일종의 동정심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 흥선의 무염치를 수모는 하면서 또한 남들과 같이 대놓고 멸시는 못하던 것이었다. 석파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두어야 하네. 어느 어른을 모시고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석파가 온다고 자리를 피하신 그 어른이 실수시지. 그래, 자네 음식상 받았을 때 줄인 짐승이나 새, 버러지가 온다고 자리를 피하겠나? 그 어른의 실술세. 자네는 흥선군을 늘 두둔하네 그려. 불쌍하지 않나? 10중 8구는 좀 이따가 여기도 올걸. 오면 내 한번 망신을 시켜주지. 그건 마음대로 하게. 자네 간섭했다가는 안 되네. 내가 왜 간섭을 하겠나? 내가 석파의 조카인가 삼촌인가? 간섭할 까닭이 있나? 갑은 기생을 돌아보았다. 너희도 잠자코 보기만 해야 한다. 그 기생들 틈에 흥선과 가까이 지내는 개월이도 있었다.
개월이는 억지의 미소로써 대답하였다. 대감의 코는 사냥개 이상이야. 허허. 이 청년 재성들의 예상과 같이 낯 좀 기울어서 흥선은 옷자락을 날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로 찾아왔다. 갑갑해서 행화 구경을 왔더니 스스로 변명하는 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며 오는 흥선에게 갑은 대자로 사냥개의 코라 조롱하였다. 영어 김병국은 호인다운 미소를 얼굴에 띠고 흥선을 보았다. 미리부터 흥선이 오면 망신을 시키겠노라고 벼르고 있는 감의 잔혹성을 잘 아는 영어는 이제 갑의 일시적 희롱물이 될 흥선이 가엾었다. 희롱을 한다손 치더라도 흠없는 희롱으로 그치면 좋으나 갑의 잔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웃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에 영어는 그것이 속으로 얼마나 꺼리었다. 할 수 있는 것 불쾌한 희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갑이 다른 말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일으키면서 흥선을 맞았다. 자, 어서 오시오. 대감 가야금을 들은 지도 오래니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이 이렇게 올라오라니 좀 올라가 볼까? 이 흥선과 영어는 서로 흠이 없이 농담도 하는 처지였다. 비굴한 웃음 아래서 한마디의 농담을 던지면서 흥선은 올라왔다. 올라온 흥선을 갑이 받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얘까지 온 이상해야 대감 그저야 가시겠소? 개월이 너 대감께 한 잔 따라드려라. 개월이는 돌아왔다. 잔에 술을 부어가지고 흥선에게 드릴 때에 개월이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다분히 나타나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얼 찾아 잡수러 오셨소 하는 표정이었다. 나무라는 듯이 개월이가 술을 따라서 부어주는 것을 흥선은 받아채서 먹었다. 건주가도 쓸데없이 목마른 듯이. 갑이 잠푸한 웃음을 띠고 영어를 찾았다. 영어. 왜? 자네는 언제 흥선군 댁에 양 들었나? 예, 기망을. 효잘세 효자야. 물려먹을 것 마늘이. 깨진 항아리, 떨어진 도포, 투전목. 하하하. 또 뭐 있을까? 이 자기에게 대한 모멸적 비웃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리어 흥선이 갑의 말에 뒤를 받았다. 또 있지요. 영어는 무엇보다도 내 낡은. 말을 계속하려는 흥선에게 영어가 손을 탁 내밀었다. 그 손을 피하여 흥선은 한 자리 뛰었다. 하하하, 내 낡은. 에이. 영어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흥선을 잡으러 한 걸음 달려갔다. 영어를 피하여 흥선은 일어서서 상 맞은편으로 뛰어갔다. 영어와 흥선은 상을 가운데 놓고 서로 오르고 있었다. 내 낡은. 저런 버릇없이 아비에게 향해서 오자 영어야. 오선 석파. 마주서서 서로 아들이라 손자라 어르는 틈에 갑이 또 끼어들었다. 대감도 왜 하던 말을 채 못하시오? 그래, 낡은 무엇을? 내 낡은 불알 두 쪽을 자기 자단께 말을 채 맺지를 못하였다. 영어가 상을 건너뛰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몸집으로 흥선을 부다놨다. 다음 순간은 흥선의 작다란 몸집은 영어의 양다리 틈에 끼었다. 자, 호부하오 호부해. 오자.
영어의 다리 틈에 끼인 흥선은 작은 소리로 응하였다. 자, 호부 못할 테요? 영어의 다리 틈으로 겨우 좀 나온 흥선의 얼굴은 힘있게 영어의 다리에 끼었기 때문에 검붉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냥 굴하지 않았다. 오자, 오손. 그냥? 영어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영어가 다리에 힘을 줌에 따라서 그 틈에 끼인 흥선의 입에서는 낑낑하는 괴로운 소리가 났다. 아이, 답답해, 답답해. 호부하면 놔주지. 아버님. 흥선은 드디어 굴하였다. 다시 한번. 아버님. 그러면 그렇지. 그러나 영어가 겨우 다리에 힘을 좀 늦추자 거기서 뛰어나온 흥선은 도망하여 개월이의 뒤로 피하였다. 그리고 개월이를 방패 삼아 가지고 개월이에게 말했다. 자, 개월아. 그래, 누가 압이냐? 너가 판단을 해라. 개월이의 얼굴에는 억지의 미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흥선을 가리키며 대감이 아버님이시지요. 요년 무얼? 아니올시다. 오늘 일기가 좋다고 여쭈었습니다. 한 토막의 희롱은 끝이 났다. 그 내막이 어떤 것을 모르는 흥선은 농담이 끝난 뒤에 여전히 만족한 듯이 다시 상 앞에 앉았다. 그러나 영어는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흥선이 오는 참으로 망신을 시키려는 것을 자기가 가로맡아 가지고 아비라 아들이라 하여 슬며시 그 문제를 사겨 놓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의 눈치로 보아서 어떤 망신을 흥선에게 줄 것은 분명하였다. 그것이 영어에게는 싫었다. 이 다음에 따로이 갑이 흥선에게 망신을 준다는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로되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약한 연희로군. 흥선과 희롱을 했기 때문에 구겨진 옷을 툭툭 털면서 영어도 도로 바로 앉았다. 상을 받고 술을 먹으려다가 영어 때문에 못 먹은 흥선은 농이 끝나기가 바쁘게 다시 먹을 것에 달려들었다. 나만 먹기 미안하에다 그려. 판서도 좀 드시지요. 오자는 안 먹겠소? 혼자 상 앞에 마주 앉은 것이 미안스러운지 이런 말을 하였다. 흥선의 말마다 독한 대답으로 응하던 갑은 여기도 똑같이 응하였다. 혼자 잡수시오. 대감 혼자서도 부족해 맞을걸. 이걸 나 혼자야 어떻게 다 먹겠소. 뿐더러 대감 잡수던 걸 누가 먹겠소. 어성은 예사롭지만 이 지독한 독설에 흥선은 들려던 젓가락을 멈추었다. 한순간 눈과 귀가 움찔하였다. 그것을 폭발시킬지 삭혀버릴지 판단을 못하는 모양이었다. 이 가운데를 영어가 뚫고 들어왔다. 농을 한바통 했더니 목이 마르군. 갑판서, 을판서는 많이 잡수셨으니까 우리 부자끼리 몇 잔씩 더 합시다. 참, 영어는 효자야. 우리 가문의 행복인걸. 갑에게 대하여 폭발하려던 노염을 감추어 버리면서 흥선은 영어에게 미소를 던졌다. 이 미소, 흥선의 마음이 불쾌하든가 어색하든가 싱겁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이 미소는 흥선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호신장인 모양이었다. 호부한 뒤에 인제 말을 고치면
대감 자당을 욕하는 게 된다오. 그런 불효의 짓은 하지 마시오. 오자 오손. 에이, 아들로 승격을 시켜주어라. 이리하여 영어는 흥선과 상에 마주 앉았다. 갑판서는 그 뒤에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흥선에게 망신을 주려고 독한 입을 놀리고 하였다. 그러나 웬만한 망신은 흥선이 망신으로 여기지 않았다. 신경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찔릴 만한 독설을 퍼부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흥선은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혹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넘기고 하였다. 이러한 흥선으로서도 그저 넘기지 못할 만한 최극단의 독설이 나올 때는 영호가 얼음얼음 넘겨버려서 그 독설이 직접 흥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하루를 유쾌히 놀려던 이 답청은 흥선 때문에 이상한 기분으로 종시되었다. 저녁 때가 거의 되면서 하루 종일 맑던 일기가 차차 이상하여 가기 시작하였다. 저녁 하늘에 한 점 거먹게 생겨난 구름덩이가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하늘의 절반을 덮었다. 원래의 소리까지 한두 번 났다. 이 불쾌한 답청을 어서 끝내려고 귀에만 보고 있던 영아가 이 일기의 급변을 보고 즉시로 귀가를 재촉하였다. 오, 날새가 갑자기 변한다. 한 소내기 오실 모양이군. 비 오시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이리하여 저편 딴 데서 놀던 하인들을 불러서 일변 걷어치우며 교군의 준비를 하였다. 이리하여 흥선과 갑판서의 새에 생겨났던 불상사는 무사히 파스가 되려는 듯 하여 보였다. 그러나 인이로서 만들려는 불상사는 이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그만 폭발되고 말았다. 하인들이 남은 음식들을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릇을 간수하며 하늘하고 돌아갈 동안 흥선은 음식 치우는 그릇에서 한 조각의 포육을 집어서 입에 넣었다. 이편에서 남녀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던 갑판서가 걸핏 그것을 보았다. 흥선을 망신을 시키려고 벼르기만 하면서 아직껏 진정한 망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저기 불편하던 그의 눈에 이 꼴이 띄었는지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보는 순간 그는 그 편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하인이 대령하였다. 깜빵 잊었다. 그 남은 음식들을 모두 종이에 싸서 흥선 대감께 드려라. 내버려야 새 짐승의 살이나 할 것이니 잘 싸서 대감께 드려라. 한동안 반찬은 되리라. 그리고 흥선을 향하여 말을 계속하였다. 대감, 사양하지 마시고 가져가시오. 신발 사귀고 이런 데 찾아다니시기보다 저것을 가져가면 한동안은 댁에서도 넉넉히 자시리다. 근처에 개 짐승이라도 보이면 주고 말겠건만 불행히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내버리자니 대감이 아수해하시겠고. 포육 한 조각을 집어 씹고 있던 흥선은 휙 갑판서를 등지고 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뒷덜미가 들먹거리는 것으로 보아서 떠오르는 격분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상전의 부름에 등대는 하였지만 하인도 이 너무나 심한 영은 그대로 거행할 수가 없는지 허리만 굽히고 그냥 서 있었다. 이런 불쾌한 장면을 조정함에는 다시 영어가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갑판서의 영 때문에 그릇을 치우던 하인들이 손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영어는
금방 비가 쏟아지려는데 왜들 움찔거리느냐? 고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 영어의 말에 갑판서가 다시 매달렸다. 얼른 종이에 싸서 드리지 않고 왜들 움찔거리고만 있느냐?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호령하였다. 여보게 갑판서, 그것 뭘 그러나? 농담은 이제 그만두게나. 영어는 할 일 없이 갑판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농담? 자네는 불효잘세 그려. 효성이 있으면 아버님 안주를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애쓸 터인데 생기는 안주까지 버리려는가? 에잇, 이 사람 행차 준비됐네. 어서 가기나 하세. 응, 가지. 자, 쏙 싸서 드려라. 한 점이라도 버렸다가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갑판서가 발을 움직이려 할 때였다. 그 모양을 안 잊고 온 듯이 보고 있던 개월이가 갑판서에게 농담을 한마디 던졌다. 대감,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 개월이의 말이 드디어 불집이 되었다. 발을 옮기려던 갑판서는 천천히 몸을 도로 개월이의 편으로 돌렸다. 오늘 흥선을 감싸는 태도를 보인 것부터 안이 꼽게 여기던 터이라 몸을 돌려서 개월이의 위에 부은 갑판서의 눈자위는 놀랍게 충혈이 되었다. 무에 어쩌고 어째? 이것을 그냥 농담으로 여긴 개월이는 한마디의 희롱을 더 던졌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소인이 대감댁까지 가져다 드리리다. 요년, 너 그거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기생년의 행실이 그러냐? 여보게 판서, 취했네. 가세 가. 가만히 있게. 기생년이 정반에게. 요년, 너 그게 어디서 배운 행실이냐? 농담으로 알고 한마디 던졌다가 막 찔리운 개어리는 눈이 동그랗게 되었다. 그러나 둥그렇게 되었던 눈은 순간의 미소로 변하였다. 명기형기라는 이름을 듣는 개어리의 호는 이 엉터리 트집 아래서 머리를 든 모양이었다. 대감, 소인이 대감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행실이 글렀다면 아무런 짓을 해서라도 사죄를 하오리다. 그렇지만 대감께 거슬리는 말씀을 대감께서는 왜 다른 분께 하셨습니까? 대감께서 말을 맺지를 못하였다. 갑판서의 억센 손이 개어리의 뺨으로 날아온 것이다. 요 망할 계집 같으니 이놈들 썩 싸서 흥선 대감께 드리지 못하겠느냐? 개월이는 꼬꾸라졌다. 그의 코에서도 피가 쏟아졌다. 이 갑판서의 호령에 아직 주저하던 하인들은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하인들은 남은 음식을 되는 대로 종이에 쌌다. 이 사람 점잖지 못하게 이게 뭐인가? 어서 가세. 행차 얼른 등대해라. 무안하고 거북하여 영어는 어쩔 줄을 모르고 돌아갔다. 아까 몸을 등진 뿐 흥선은 죽은 듯이 가만 서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하였는지 다만 그의 등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갑판서의 언명을 거역지 못하여 한 사람의 하인이 음식 싼 종이를 흥선에게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는 듯이 그의 소매 아래로 들이밀었다. 흥선의 몸이 비로소 움직였다. 천천히 하인의 편으로 돌아섰다. 요놈! 놀라운 음성이었다. 산천이 드르렁 울리었다. 작달한 몸집 어디서 그런 우렁찬 소리가 나왔나? 이 너무도 우렁찬 소리에 영어는 눈을 흥선에게 던졌다.
그때 흥선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그것은 왕자나 고승의 얼굴이고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온화하고도 엄격하고 위험성 있는 얼굴이었다. 영호가 흥선을 안 이래 30년, 아니 영호가 세상에 난 이래 처음 보는 위험 있는 얼굴이었다. 영호는 그 얼굴에 위압되어 머리를 딴 데 돌리고 말았다. 가판서도 흥선의 호령에 얼굴을 흥선에게로 돌렸다. 돌렸던 얼굴을 황급히 다른 데로 굴리며 남녀로 향하여 발을 뗀 것은 그도 이 위험에 압도된 때문인 모양이었다. 영어, 가판서, 을판서의 일행은 벽제소리 요란히 구정 별배를 달고 이 피룬대를 떠났다. 개월이 위에 다른 기생들도 떠났다. 뒷설거지를 하고 하인들도 돌아갔다. 그 뒤에 남은 것은 흥선과 개월과 좀 아래쪽의 개월이의 교군꾼들 뿐이었다. 흥선은 무견히 서 있었다. 그 곁에 개월이도 쫑그리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하늘은 새카맣게 되었다. 금시로 소낙비가 쏟아질 듯하였다. 와르르 와르르 천둥 소리가 연하여 났다. 하늘을 날던 새 새끼들도 이 무서운 날씨를 피하여 각기 제 깃으로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이런 날씨의 변화도 모르는 듯이 흥선과 계열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댁으로 모시랍쇼? 교군꾼이 보다 못하여 퇴근할 때에도 개월이는 모르는 듯이 가만히 있었다. 드디어 개월이가 먼저 조금 머리를 들었다. 대감. 흥선은 대답지 않았다. 못 들은 듯이 그냥 서 있었다. 대감. 대감. 날새 고약하군. 비가 곧 올 모양이군. 개월이 너 왜 어서 가지 않느냐? 대감. 자, 어서 가거라. 여봐라, 교군꾼. 어서 모셔라. 아, 이 공자는 벌써 그 모욕을 잊었나? 개월이로서도 아직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거늘 당자 흥선대감은 벌써 잊었는가? 개월이가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 머금은 눈을 쳐들고 흥선의 얼굴을 바라보매 흥선의 얼굴에 아까 하인을 호령할 때에 나타났던 표정은 씻은 듯이 없어지고 예사로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개월이를 마주 굽어보았다. 그러나 개월이가 자세히 보매 흥선의 얼굴에도 눈물 흘린 자취가 남아있었다. 아까 무견히 돌아서 있을 때에 남에게 감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 것이었다. 대감, 내려가서요. 먼저 가라. 나야 걸어갈 사람. 비가 오실 터인데. 우더덕 커다란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이 군호였다. 한 방울의 비를 앞잡이 삼아 수낙비는 드디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우더덕 뚝덕 좌자. 한 방울로 시작된 비는 한순간 뒤에는 무서운 소낙비로 변하였다. 아이고, 이 비. 대감, 어서 가세요. 내 걱정은 말고 먼저 가거라. 비라도 좀 맞아야겠다. 속이 너무 탄다는 뜻으로 개월이는 들었다. 이 소낙비에 기다리던 개월이의 교군꾼은 또 달려왔다. 그것을 기회 삼아서 개월이는 흥선에게는 특별히 인사도 하지 않고 사인교에 몸을 실었다.
소낙비 가운데로 달걸음쳐서 사라져 들어가는 개어리의 사인교를. 흥선은 퍼붓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그냥 무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퍼붓는 소낙비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흥선의 얼굴에서 줄줄 흘러서 땅으로 떨어지는 물. 그것은 소낙비뿐일까? 흥선의 비분의 눈물이 소낙비에 감추어져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닐까? 무서운 천둥 소리, 무서운 빗소리, 잘잘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물 소리. 이 가운데 흥선은 비를 겹다하지 않고 죽은 듯이 서 있었다. 흥선이 겨우 그곳에서 발을 뗀 것은 개어리가 내려간 뒤에도 한참 지나서 흥선의 초라한 옷은 속속들이 비에 젖어서 몸에 착 붙게 된 때였다. 피룬대에서 내려오던 흥선은 도중에서 교군을 만났다. 개월이가 먼저 내려가서 흥선을 모시러 보낸 교군이었다. 비에 한박 젖은 흥선은 개월이가 보낸 교군에 몸을 의탁하였다. 대감, 자, 이 약주는 마음 놓고 잡수세요. 개월이의 일가 친척되는 집 아랫방이었다. 어느 술은 마음 안 놓고 먹는다디? 대감, 분하시지 않으서요? 흥, 그래야 난 손해본 게 없다. 개월이는 눈을 들었다. 원망스러운 눈치로 흥선을 쳐다보았다. 아, 이 공자는 왜 이다지도 속이 없나? 대감, 그래서 외람하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무얼? 대감께서 놀고 싶으신 생각이 계실 때는 반드시 이 개어리를 찾아주세요. 아예 다른 대감 댁에는 가시지 마세요. 이전에도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왜 또 가셨습니까? 야, 나보고 기부 노릇을 하란 말이구나. 반가운 소식일세. 그럼 오늘부터라도 잘 벌어다 먹여주게. 개월이는 눈을 감았다. 성내고 싶은 감정 때문에 눈을 떴다가 곱지 못한 눈치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으므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잠시 뒤에 눈을 감은 채로 또 흥선을 찾았다. 대감, 불러 계시오? 개월이는 눈을 천천히 떴다. 윤기 많은 커다란 눈을 정면으로 들어서 흥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보는 동안 개월이의 강체 많은 눈에는 눈물이 한 껍질 씌어졌다. 대감, 대감은 분해하실 줄은 모르십니까? 개월이는 분하에다. 특별히 개월이에게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개월이는 분하에다. 왜 대감은 분해하실 줄도 모르십니까? 흥선도 마주 개어리를 굽어보았다. 흥선의 눈에도 적적한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 적적한 표정에 어울리는 적적한 말도 나올 듯하였다. 그러나 즉시로 그것을 도로 삼켜버렸다. 뭐이 분하단 말이냐? 계집들이란 별별 일을 다 분하다더라. 양반이 양반 자세 하는데 나 같은 상놈이야 수모받았지. 할 수 있나? 상놈? 너무도 심한 자기 비하였다. 수년 전 이 흥선의 집안과 홍구경의 후손과 혼인을 맺게 되었을 때 홍씨 측에서 도리어 혼인을 꺼릴 만큼 영락된 흥선의 집안인지라 이 한마디는 과연 눈물겨운 자기 비하였다. 네, 상놈 대감. 이 양반 기생이 드리는 약주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한 잔 받아주세요. 자, 기분 노릇을 할까? 너가 잘 벌지를 못하면 나는 내 재간껏 또 서투른 난초장이나 그려서 팔지. 살만한 고객이나 좀 지금부터 물색해두어라. 흥선은 잔을 받아서 마셨다. 옆편 내가 벌어다 주는 걸 먹으려니까 잘 목구멍을 넘지 않는다. 안주도 드세요. 들으랄 것 없이 좀 먹여주려무나. 흥선은 입을 쩍 벌렸다. 개월이가 젓가락으로 집어주는 안주를 혀를 기다랗게 뽑아서 받아먹는 흥선. 개월이는 마땅치 않은 듯한 표정으로 흥선에게 안주를 집어주었다. 맛나군. 기분 오릇도 할만한데. 마치 아까 피룬대에서 받은 수모를 개월이에게 갚으려는 듯이 하하하 웃어가면서 흥선은 개월이의 비위에 거슬리게 굴었다. 그러나 개월이는 쓰다 하지 않고 흥선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았다. 일찍이 마음을 바친 이 공자. 한때 불만한 점이 있다고 박차버릴 만큼 부박한 개월이가 아니었다. 흥선은 이 개월이의 진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조소적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대감. 왜? 대감께 꽃필 날도 언제 이르리까? 모른다. 고요히 기다려 볼 뿐이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옛날 성현이 가르쳤느니라. 엄숙한 구조로 이렇게 말하는 흥선을 개월이는 고뇌와 한이로 찬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있었다. 거리의 술망나니 주착 없는 시인의 일컬음을 듣는 흥선의 그런 양지는 씻은 듯이 없어지고 당당한 왕실 공자다운 고아하고도 경건한 이 밤의 모양에 개월이는 자기의 눈이 결코 사람을 그릇 보지 않았음을 기뻐하였다. 동력 하늘에 새벽 놀이 비치고 삼새들이 추녀 끝에 와서 노래를 할 때에야 흥선과 개월이는 피곤한 몸을 금침 속으로 봄날 새벽의 꾸는 개월이의 꿈은 매우 즐거운 것이었다.